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역사분과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도시환입니다. 개인 청구권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권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 침해당했는데 아무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인권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 청구권이라는 것은 바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일 간의 바로 쟁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일본은 말을 자꾸 이제 번복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이 변함이 없이 개인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청구권 자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소멸시킬 수 없는 개인 청구권이라는 원칙이 존재하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 국회 대정부 답변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91년도에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 판결 나오자 부분을 비판했던 일본 코노다로 외무성 같은 경우에도 11월 14일이죠. 중의원 외무위원회 답변이 뭐냐면 정확하게 개인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내법상으로도 인권 내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돼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 자체가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 청구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일 청구협정은 모든 게 끝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일본의 주장은 두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두 번째가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1910년 식민지배 합법론, 1965년 한일협정 완결론.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자체를 일본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죠. 그 식민지배 35년간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지배 공간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38년도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법적으로도 하나의 합법 방침을 마련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법적인 합법지대에 합법적인 국내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모두 합법적이다는 거죠. 패전한 다음에 한일 양국 간의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것은 바로 불법 조약입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주권 당사국 간에 형식 절차적으로 하자없는 조약을 체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합법적인 조약이라는 거죠. 근데 병합조약은 어떻습니까? 한국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국제법상 불법이 되는 강박을 통해서 조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어쩌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런 35년 불법 공간에 자기들의 침략 전쟁을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죠. 어쩌면 그 속에 이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가 나오게 되는데, 불법 공간 속에 자기들의 침략 전쟁에 동원된 안인도적 불법 행위가 거기 또 일어나는 거죠. 인권에 대한 중대한 심각한 중첩적인 이중적 불법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일본은 거두절미 합법이다는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합법을 전제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침해, 인권 침해 이런 내용들이 전혀 전제로 반영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합법 조약을 통해서 또 합법적인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주장만 이제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에 정확하게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한일 청구 협정 제3조상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주장하듯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해결 사안이 있을 경우에 재교섭 또는 중재위원회 해부할 수 있다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대부분 판결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자, 이 부분을 중재위원회 해부해서 제3국 그 재판관도 들어오고 또 양국 재판관 들어와서 뭐 심판을 해보자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일본의 의도가 뭡니까? 바로 강제징용 대부분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판결한 부분을 왜 제3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일본은 교묘하게 마치 우리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구협정 3조 자체가 그러한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 대부분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바로 국제임금상의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한 정말 역사적인 판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조항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령의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마지막 그 소망에 대해서 정말 인권과 존엄성,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제도에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